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에 가지고 오셨던 섹터가 앞에 K가 붙은 음. K뷰티 그리고 K푸드였는데 네. 어땠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에 워낙 그 개별 섹터 중에 올라가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제가 좀 제시를 드렸던 K뷰티, K푸드에 대한 관점에서는 큰 종목은 없었고요. 파마 리서치 정도랑 삼양식품 정도가 견조한 상승을 보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가 다소 둔화되거나 침체될 거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 개념의 식료품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원전 이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들을 주목해 볼까요? 네, 체코와 관련된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내로 협상이 만료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7월에 우선 대상 협상자가 된 이후에 거의 한 7, 8개월째 지금 협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2기 정도의 원전 관련된 건설이고 사업 규모는 한 20조에서 25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원전을 수주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는 것 자체는 매우 반갑지만 최근에 미국과의 지재권 협상을 통해서 또 지재권 분담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 거냐에 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원전의 수주 계약이 곧 완성이 될 거라는 관점은 원전주들한테는 좀 햇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이라든가 원전 쪽에 어떤 그 건설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우디 쪽에 원전 외에도 수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발전소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BHI인데요. 신한울 3, 4, 5기와 관련된 매출단에서 올해 한 2천억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진해텍인데요. 원전 가동에 있어서 계측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는 고의견 주셨는데 우진엔텍은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체코 원전 협상이 원전주들에게는 햇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원전주들한테는 그림자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원전이라는 게 이제 핵이다 보니까 핵무기랑 원전하고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미국과 맹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간 국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간다 보면 4월 15일 정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시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다만 민간 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사업적인 진행이나 이런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는 연기금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연기금이 42일째 순매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증시 구조상 연기금이 많이 사는 종목이 그래도 견조하게 오른다라는 원칙도 있고 또 연기금이 시장 빠질 때마다 지지 역할을 했던 버팀목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과연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있느냐가 시장에 큰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조금 다소 멈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 5일 중에 3일을 연기금에서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들 때문인데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8조에서 10조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주춤은 하겠지만 지속적인 순매수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연초 이후에 많이 산 업종을 보면 반도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좀 저점에서 많이 사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많이 오른 방산주를 좀 차익 매물로 내놓고 있는 대신에
엔터주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끔 보도가 되는 연기금 순매수 종목 쪽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잔고를 수익 플러스 만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20만 원이 지난주 말에 다시 복구가 됐는데요. HBM 사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굳건하고요. 레거시 디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스코 DX인데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협업이 좀 기대되는 회사고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아주 맹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시스템 말씀드리겠는데 해상용 방산 시스템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팔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또 두 가지 종목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DX는 고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략주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수익 플러스 전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모습이 나왔던 하나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비전의 그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 쪽에 본딩 장비를 처음으로 납품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본딩 쪽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독점했던 체제가 깨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가 어느 정도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비전은 원래 하나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스로 출범했던 회사인데요. 연초에 합병을 통해서 개명이 됐고요. 관련되는 매출은 AI 기반의 CCTV 쪽에서 사실 70%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관련해서 내년도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매출은 한 2조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은 3천억 이상 기대를 하는 좋은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58,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70원더 독점이 깨졌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전략주로는 하나비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인 하나비전의 앞으로의 상승세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